역사 속 기이한 실화 10화. 아무것도 하지 않아 세상을 구한 남자. 1983년 어느 깊은 밤, 한 남자 앞에 컴퓨터가 경보를 울렸습니다. 적국의 핵미사일이 그의 나라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고요.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 분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컴퓨터가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. 역사에는 단 한 사람의 몇 분이 인류 전체의 운명과 맞닿는 순간이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순간을 평생 단 한 번도 겪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날 밤 그 순간이 하필 그 한 사람의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. 그의 이름은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. 소련 반공군의 중령이었습니다. 때는 1983년 가을. 냉전이 가장 위태롭던 시기였습니다. 두 초강대국은 수만 발의 핵무기를 서로에게 겨눈 채 상대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. 불과 3주 전에는 소련 전투기가 영공을 잘못 넘어온 한 여객기를 격추해 269사람이 목숨을 잃은 참이었습니다. 세상은 작은 불씨 하나면 곧장 타오를 것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.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두 나라 모두 상대가 먼저 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공포야말로 그 시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. 그날 밤 페트로프는 모스크바 외곽의 비밀 벙커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. 그곳은 미국이 미사일을 쏘는지 하늘에서 지켜보는 새 위성 조기경보 체계의 관제 본부였습니다. 수십 명의 군인이 교대로 그 화면 앞을 지켰습니다. 대부분의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. 그날 밤도 그래야 했습니다. 그의 임무는 단순하고도 무거웠습니다. 위성이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면 한순간도 지체 없이 윗선에 보고할 것. 그 보고가 그 다음에 무엇을 부를지는 이미 그의 손을 떠난 일이었습니다. 그는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다만 방아쇠를 당기라고 윗선에 말해줄 사람이었습니다.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. 사이렌이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. 어두운 관제실의 화면 위로 붉은 글자가 떠올랐습니다. 발사. 관제실의 붉은 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. 그리고 수십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페트로프에게로 쏠렸습니다.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그 방 안 모두의 다음 행동이 달려 있었으니까요. 위성이 미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이 소련을 향해 솟아올랐다고 보고했습니다. 곧이어 또 한 발, 그리고 5발까지. 체계는 그 경보의 신뢰도를 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띄우고 있었습니다. 규정대로라면 페트로프가 할 일은 분명하고도 즉각적이었습니다. 수화기를 들고 미국이 핵 공격을 시작했다고 윗선에 알리는 것. 그 한 통의 전화에서부터 보복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.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톱니바퀴가요. 그에게 남은 시간은 몇 분, 어쩌면 그보다 짧았습니다. 그 몇 분 안에 평범한 당직 장교 한 사람이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. 그런데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. 페트로프는 그 새 위성체계를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. 갓 도입된 데다 아직 한 번도 진짜 위기를 겪어본 적 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. 그는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기계를 다뤄본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.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처럼 틀릴 수 있다는 것을요. 게다가 논리가 이상했습니다. 미국이 정말로 핵전쟁을 시작할 작정이었다면 고작 5발을 쏠 리가 없었습니다. 상대의 반격을 잠재우려고 수백 발을 한꺼번에 퍼부었을 겁니다. 5발이라는 숫자는 전쟁이 시작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. 진짜 미사일이라면 뒤이어 잡혀 주어야 할 지상 레이더에도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하늘에서는 미사일이 날아온다는데 정작 땅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.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. 그는 골라야 했습니다. 비명을 질러대는 화면을 믿을 것인가, 아니면 조용히 속삭이는 자기 판단을 믿을 것인가. 그 사이에서 수만 명도 수억 명도 될 수 있는 무게가 출렁였습니다. 규정은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. 화면이 발사라고 하면 발사인 겁니다. 그의 일은 판단이 아니라 보고였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규정이 결코 시키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. 생각을 한 것입니다. 화면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의심은 희미했습니다. 보통은 확신이 의심을 이깁니다. 그날 밤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.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책의 오작동이라고 오경보라고 보고했습니다. 그러고는 기다렸습니다.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몇 분 안에 진짜 미사일이 떨어질 것이고 그는 나라의 마지막 경고를 한낱 자기 추측에 써버린 사람이 될 터였습니다.
그 몇 분은 그의 평생에서 가장 긴 몇 분이었을 겁니다.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자기 판단이 부디맞기를 속으로 빌며 기다렸다고 합니다. 몇 분이 흘렀습니다.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가 옳았습니다. 원인은 한참 뒤에야 밝혀졌습니다. 높은 구름에 비스듬히 반사된 가을 햇빛을 위성이 미사일의 분사 불꽃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. 냉전에서 가장 위험했던 그 오경보는 한낱 빛의 장난이었습니다. 인류를 멸망 직전까지 끌고 갈 뻔했던 그 경보가 알고 보니 구름 위에 잠깐 비친 가을 햇빛 한 줄기였던 것입니다. 그 일로 페트로프가 받은 것은 훈장이 아니었습니다. 사건은 곧바로 국가 기밀이 되었습니다. 그것은 동시에 수십억을 들인 그 새 체계가 실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으니까요. 윗선은 난처해졌습니다. 전쟁을 막은 일이 보고하기 거북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. 그를 칭찬하는 순간 그 비싼 체계의 실패까지 함께 인정해야 했으니까요. 오히려 그는 위기의 그 순간의 기록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용히 책망을 들었습니다. 한 손에 수화기를 들고 나라의 운명을 가늠하던 그 몇 분 동안 일지를 쓸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? 상도 벌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서 그는 다시 평범한 근무로 돌아갔고 얼마 뒤 조용히 군복을 벗었습니다. 그러고는 연금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퇴역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. 자신이 그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은 채로요.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. 그날 밤 인류가 얼마나 벼랑 끝까지 갔었는지도 그 책상 앞에 앉아있던 사람의 이름도 전혀 모른 채로요. 이 이야기는 10년 가까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. 그러다 소련이 무너진 뒤 옛 지휘관의 회고록에 한 줄로 등장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. 정직하게 덧붙이자면 역사가들은 그날 세상이 정말로 얼마나 가까이 갔던 것인지를 두고 신중합니다. 그 경보는 페트로프 한 사람을 넘어 그 뒤로도 여러 단계의 확인을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. 지도부가 위성자료 하나만 보고 미사일을 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그러니 그가 혼자서 전쟁을 막았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세상의 신경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던 그 밤에 지치고 평범한 한 남자가 공포 대신 침착함을, 규정 대신 자기 판단을 택했습니다. 그리고 아무도 끝까지 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던 그 사슬에서 고리 하나를 조용히 끊어냈습니다. 전쟁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. 작은 판단들이 사슬처럼 줄줄이 이어지다 어느 순간 더는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. 그 밤 그는 그 사슬이 더 단단해지기 전에 첫 고리 하나를 조용히 풀어둔 셈이었습니다. 정작 페트로프 본인은 영웅이라는 말 앞에서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. 자기는 그저 제대 그 자리에 그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일 뿐이라고요. 동료들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지 모른다고 혹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. 그는 자기를 대단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. 어쩌면 그 정직함이야말로 그 밤 그를 옳은 판단으로 이끈 바로 그 성품이었는지도 모릅니다.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가 평생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. 버튼을 누르지 않음으로써, 수화기 너머로 그 한마디를 전하지 않음으로써, 그는 세상을 구했다면 행동함으로써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구했습니다. 세상은 보통 무언가를 해낸 사람을 영웅이라 부릅니다. 그런데 그는 하지 않음으로써 영웅이 된 드문 경우였습니다. 누르지 않은 버튼, 걸지 않은 전화, 내리지 않은 결정, 그 텅 빈자리에 어쩌면 우리 모두의 오늘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. 그는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. 2017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달 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가 구했을지 모를 그 세상은 그의 죽음조차 거의 반년이나 늦게서야 우연히 그와 친구가 되었던 한 낯선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. 세상을 구한 사람의 부고치고는 너무도 조용한 부고였습니다. 그가 구한 그 세상은 오랫동안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.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렸을지 모를 사람이 가장 오래 잊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. 그리고 그는 끝까지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그저 제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일 뿐이라고. 다음 이야기는 규정을 어기고 밤낮으로 비자를 손으로 써내려가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 어떤 외교관의 이야기입니다. 잊지 않으시도록 구독으로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.